21세기는 문화 전쟁의 시기이다. 21세기는 문화 산업에서 각국의 승패가 결정될 것이며 최후 승부처는 바로 문화 산업이다. 제조업 기반 경제는 지식 기반 경제로, 지식 기반 경제는 장차 콘텐츠 기반 경제로 발전할 것이다. 21세기 문화 콘텐츠 산업이 부상하고 있다. 이는 막대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며 국가 경쟁력을 가늠짓는 성장 동력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오늘 문화산업 강국을 잇게 한 경쟁력은 무엇일까? 지금 세계가 문화산업 강국에 주목하고 있다. (2005년 10월) 일본 도쿄. 그곳에서 만난 한류는 한국 문화 콘텐츠 산업의 대명사로서 여전히 건재했다. 지난 2003년 드라마 겨울연가와 윤사마 열풍이 몰고 온 일본의 한류는 더 이상 새로운 물결이 아니었다. 그런데 최근 여기에 제2의 한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드라마 한 편이 있다. 지난 10월 초부터 일본 공영방송사 NHK가 우리 드라마 대장금의 방영을 시작한 것이다. 특히 이번 방영은 지난해 일본 위성방송에 이은 재방송이란 점에서 새삼 그 인기를 짐작케 한다. 대만과 홍콩에서 초유의 시청률을 기록했는가 하면 중국에선 후진타오 중국 주석이 애시청자임을 밝힐 만큼 폭발적인 신드롬을 일으키기도 했다. 현재까지 약 40여 개국에 수출된 드라마 대장금은 앞서 방영된 대만과 중국 등에서도 큰 인기를 모았다. 일본 도쿄의 한 아파트. 취재진은 자칭 한국 문화 마니아라는 한 주부를 방문했다. 안녕하세요. konnichiwa. 안녕하세요. 도우조. 올해 35살의 코노아키 씨. 우연히 접한 한국 드라마에서 시작된 그녀의 한국 사랑은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퍼져 있었다. 이미 한국어도 수준급, 간단한 한국 음식은 척척 만들어낼 정도다. 대하찜을 만들고 있어요. 마침 그저께 아사히 신문에 기사가 실려있길래 좋은 기회다 싶어서 처음으로 만들어보고 있는 거예요. 매운 음식도 좋아요. 주말밤, 일본 가정에서 만난 한국 드라마는 코노아키 씨 가족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고 있었다. 특히 드라마 대장금은 종전까지 한국 드라마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특정 스타에 대한 의존과 획일화된 이야기 구조에서 벗어나 우리의 전통 음식과 의복 문화, 한의학과 궁중생활 등 다양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코노아키 씨의 한국 드라마 사랑에 이제는 그녀의 남편도 한국 드라마 마니아가 됐다.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됐을 때 스토리의 독특한 전개 방식이 지금까지 봐온 일본 드라마와는 달라서 상당히 끌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 드라마를 본 후 한국인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졌고요. 한국을 방문한 것만도 벌써 10여 차례. 그러나 그녀에게 한국은 아직 궁금한 게 더 많은 나라다. 이 콘텐츠는 참 재미있는 것이 음식하고 공통점이 참 많다고 생각됩니다. 음식이 맛이 있으면은 교통이 불편하더라도 찾아가서 먹게 되거든요. 사 먹게 되거든요. 콘텐츠도 재밌고 보고 싶고 그러면 찾아가게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 원리는 극단적으로 승자 독식 원리가 적용됩니다. 킬러 콘텐츠가 시장을 석권해버리는 그런 상황이죠. 일본 내 첨단 유행 1번지 도쿄 신주쿠. 이곳은 한류 열풍의 본거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 내 한국으로 불리는 이곳은 주로 제1교포들이 즐겨 찾았던 곳이지만 지난 몇 년간 일본인들의 발걸음이 더 잦아졌다. 거리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한국 가요와 드라마, 한류 스타들의 사진이 담긴 갖가지 상품들은
흡사 서울 명동의 어느 거리에 와 있는 듯한 착각마저 일으킨다. 특히 일본 여성들의 한국 대중문화 사랑은 잊고 있었던 지난날의 향수와 동경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지갑을 여는 것쯤은 아까운 일이 아니다. 내 이름은 김삼순에 나오는 돼지 인형인데요. 너무 예뻐요. 이쁘다. 신주쿠의 또 다른 상점. 상점 입구의 문구처럼 이곳에선 한국의 대중음악과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특히 지난 9월 일본 개봉됐던 영화 외출은 한국 영화 사상 최단기간 100만 관객 동원에 성공하기도 했는데, 이처럼 한류는 한국 문화 상품의 경제가치 창출과 관광 수익 등 다양한 파급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네, 듣는 것부터 공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한국 노래를 배워서 노래방에서 노래를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요. 한 통계에 의하면 2004년 한류를 통한 경제 효과는 약 2조 1천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류 상품이 1조 520억 원, 한류를 통한 관광 효과가 9,557억 원, 방송과 영화 등의 직접적인 수출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 제외된 문화 콘텐츠 분야를 감안할 때 그 경제 가치는 실로 엄청난 것임에 분명하다. 우리가 텔레비를 만대 수출했다, 중국에. 그럼 그 만대 텔레비 수출한 거로 끝나지만, 만일 우리가 거기에 중국에 드라마를 가고 또 음악이 나갔을 때 그 중국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가수를 좋아하고 우리나라 음악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글을 배우게 되고, 또 한국을 좋아하다 보니까 한국 텔레비나 한국 핸드폰을 사게 되고, 또 궁극적으로 한국에 관광을 오고 싶어 하고, 그게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일본에도 우리가 겨울연가 한때 붐을 일으키고, 지금 또 마찬가지입니다만 최근은 대장감이 붐을 일으키죠. 바로 그런 게 드라마를 좋아하다 보니까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 상품을 사게 되고 관광산업으로 이어지는 그만큼 파급 효과가 큰 산업입니다. 또 예를 들면 오늘날 문화 콘텐츠 산업이 21세기 미래 산업으로 부각되고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2002년 현재 세계 문화 콘텐츠 산업은 미국이 전체 시장의 40%, 일본이 10%로 전체 시장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시장의 1.5%로 세계 9위에 머물러 있다. 그렇다면 이들 문화산업 강국을 이끌어내는 힘은 과연 무엇일까? 세계 최대 문화산업 강국 미국. 군수산업과 함께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꼽히는 문화산업은 21세기 미국 경제의 견인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대 자본과 인력, 첨단 기술이 이뤄낸 미국의 문화상품은 오늘날 전 세계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흔히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라 불리는 미국의 문화산업. 여기엔 영화와 애니메이션, 음반, 게임에 이르기까지 모든 콘텐츠를 재미와 감동 위주의 놀이상품으로 여기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철저한 사업적 접근, 기획 또한 미국 문화산업의 특징 중 하나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미국인들의 꿈의 공장, 영화산업이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 2005년 11월 올해로 26회째 맞는 아메리칸 필름마켓이 개막됐다. 한 해 평균 5억 달러 이상의 영화가 거래되는 아메리칸 필름마켓은 세계 최대 규모의 영화 무역시장이다. 특히 올해는 총 62개국에서 8,000명 이상의 제작자와 유통 배급 관계자들이 참가해 그 열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영화 산업은 예술과 상업이 섞여 있는 분야입니다. 예술이 한번 끝을 맺었으면 상업을 추구해야죠. 이런 거래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으려는 영화를 만든다는 건 말이 되지 않죠. 여기서 상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상품이 관객에게 다가갈 수 있게끔 길을 내주는 겁니다. 이 행사는 주로 독립영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장 진출에 있어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은 이들 영화에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독립영화사들은 큰 기업들이 아닙니다. 큰 제작사들과 같이 세계적인 규모의 배급업자 조직을 갖고 있지 않죠. 그래서 독립영화사들은 세계 각국에서 그 상품을 사고 수입을 해서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국제적인 배급업자를 찾아야 합니다. 여기 행사에서 7개의 큰 제작사들을 제외한 세계 각국의 영화사들이 참가해서 상품을 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큰 제작사들은 이미 여기저기 업소가 있기 때문에 이 박람회가 필요 없는 거죠. 보다 많은 관객을 만나면서 영화는 더욱 빛을 발하기 때문이다. 헐리우드에 있는 한 홍보 전문 업체. 이곳은 유수의 헐리우드 메이저 영화사들과 손을 잡고 굵직한 영화들의 마케팅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다. 이것은 짐 캐리 영화로 크리스마스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에 국제적인 TV 광고를 하고 편집하고 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 바로 마케팅과 홍보다. 만약 내가 부자라고 해도 그것은 전략을 갖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략과 함께 한다면 캠페인에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전략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왜 영화가 만들어졌고 영화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관중들을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여성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상품은 남성들에게 어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영화와 광고에 대한 조사를 해서 알아내야 합니다. 영화 산업의 메카 헐리우드. 이 지역엔 제작사와 배급사는 물론 세계적인 명문 영화 학교들이 포진해 있다. 그중 취재팀이 찾은 곳은 AFI, 미국 영화연구소 산하의 교육기관인 이곳은 당초 헐리우드 영화인들의 인력 재교육기관으로 출발했다. 그래서일까? 이 학교는 팀 중심의 작품 제작 등 철저한 실기 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실제 현장에서 꼭 필요한 팀워크와 비전공 분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AFI는 매년 각각 28명의 연출자, 영화 촬영기사, 제작자, 각본 작가를 모집합니다. 이들은 14명의 편집자와 7명에서 10명의 작품 디자이너들과 밀접하게 일하게 되죠. 교육과정은 각 전공에 따라 매우 특수합니다. 하지만 영화 제작자로 성장하기 위한 각 교육과정은 실질적으로 다양한 개별 제작 분야 간의 지속적인 협력에 의존합니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수진 역시 졸업 후 바로 현장에 뛰어들 수 있는 인재를 배출하고자 하는 이유다. 대부분의 수업들, 즉 제작, 촬영, 연출 등의 주과목들은 수요일부터 금요일로 잡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매 금요일 아침마다 카메라 가방, 조명, 전기장치들을 체크하기 때문인데요. 어떤 때는 수업 들어가기 전에 예비 배치를 해야 할 때도 있고, 금요일 내내 수업 듣고 토요일 아침에 촬영을 들어가기도 합니다. 화요일 밤에 촬영을 마치고 그 수요일 아침까지 다시 다 정리하고 또다시 수업들이 시작하는 거죠. 오늘은 스승과 제자로 만나지만 내일은 함께 일하는 동료로 만나자는 것. 이것이 바로 AFI의 교육 철학이다. 영화 산업을 포함한 미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상징을 꼽으라면 아마도 미키마우스와 월트 디즈니일 것이다. 1928년 설립 이후 세계적인 종합 미디어 그룹으로 성장한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 헐리우드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랑받는 국민 배우 미키마우스에서 시작된 이곳은 현재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가족물과 액션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제작하고 있다.
가장 큰 장점은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35년간 쌓은 훌륭한 유산입니다. 모두 지난 과거의 얘기지만 과거가 현재와 미래를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사랑을 받도록 창조하고 캐릭터를 만들고 그것들을 세상에 재미있고 새로운 것들로 나오게 하며 그 캐릭터들에게 실제 감정을 줍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통이죠. 또한 훌륭한 코미디와 음악과 같은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애니메이션의 경우 각종 캐릭터 상품과 DVD, 음반 등 엄청난 고부가가치를 가져올 수 있는 대표 산업이기도 하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었던 데에는 이러한 장점을 극대화한 산업 전략이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세계 영화 시장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많은 나라에서 시험 영화 상영을 하는데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시장에서 견뎌냅니다. 이 나라에 우리만의 관객을 시험을 합니다. 이 관객들은 넓게 보면 여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어필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인간의 기본 감정을 규명합니다. 또한 영화의 생각들이 국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편적입니다. 미국 월트 디즈니 그룹의 성공 사례는 문화 콘텐츠 산업의 궁극적인 종착지를 보여주는데 바로 테마파크 디즈니랜드다. 디즈니랜드는 1955년 7월 17일에 개관했습니다. 20년 동안 월트 디즈니의 디즈니랜드에 대한 설립 계획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미키마우스 공원으로 60에이커, 약 8만 4천 평의 매우 작은 스튜디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몰두할수록 그 규모는 커져서 오늘날 500에이커, 약 60만 평의 리조트가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로 개장 50주년을 맞은 디즈니랜드는 연간 1,000만 명, 지금까지 5억 1,5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Is this your first time in Disneyland? No. 아니요, 많이 왔죠.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here? At least 적어도 10번은 왔을걸요? Wow, at least 10. Yeah. What is the reason for you to come here for more 10 times? 재밌잖아요. 놀이기구는 정말 재밌어요. 디즈니 영화도 보고요. 놀이기구들의 테마를 좋아해요. 얘는 뉴욕에서 왔어요. 여기가 캘리포니아에서는 흥미진진한 곳이잖아요. 여기에 상상력과 기술이 빚어낸 다양한 놀이기구에 재미는 배로 더해진다. 디즈니의 수많은 캐릭터들이 살아 움직이는 이곳에 있는 동안만큼은 누구나 동심으로 돌아간다. 함께 마음껏 웃고 즐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문화 콘텐츠의 힘이다. Come to Disneyland. 정말 좋아요. 좋은 시간 보내고 있고요.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요. 지금은 재미있게 즐기고 있습니다. Is Mickey Mouse just for the children? 아니요, 저도 좋아해요. 모자도 썼잖아요. 모두를 위한 거죠. 미키마우스는 모든 세대와 함께 성장했잖아요. What's fun is the merchandise here at Disneyland. 디즈니랜드의 캐릭터 판매는 이곳의 전통이자 유산입니다. 디즈니랜드가 개관하고 50여 년간 지속되어 왔죠.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 상품이 바로 미키마우스 제품입니다. 50주년을 맞아 그 전통적인 검정 상품이 8배 더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는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고유의 캐릭터가 가진 이미지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모습이 숨겨져 있다. 디즈니 컬렉터럴 팬이에요.
여기에 모두 다른 것들이 진열되어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진열품들을 바꿔주죠. 이 펜들을 수집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교환할 수도 있어요. 디즈니에만 있어서 오직 여기에서만 구할 수 있죠. 행복한 공간을 만들려는 월트의 철학이 성공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가족과 친구가 함께 와서 행복한 매 순간을 추억으로 만들고 또한 고전적인 음악과 영화와 같은 디즈니 요소들이 사람들에게 호소된 거죠.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공감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세계적인 브랜드와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저작권 제도, 여기에 문화 콘텐츠에 대한 비즈니스적 관점, 이로 인해 미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화려한 축제는 계속되고 있다. 세계 문화산업 시장 부동의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 일본은 애니메이션과 게임, 음반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산업 대국의 아성을 지키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일명 재패니메이션으로 불리며 전 세계 시장에 포진해 있는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 과연 그 속에 숨겨진 성공의 열쇠는 무엇일까? 일본 도쿄에 있는 한 문화 콘텐츠 전문학원. 방송, 영상, 게임, 애니메이션 등 총 16개 학과로 구성된 이곳은 철저한 실습 위주의 수업 진행으로 정평이 나 있기도 하다. 그중 촬영팀이 찾은 곳은 애니메이션 학부. 이곳 애니메이션 학부는 다시 출판 만화와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자인 등의 세부 전공으로 나뉜다. 특히 대학 내 애니메이션 학과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일본의 경우 아직 많은 인력들이 이러한 전문 학원을 거치고 있다. 이것은 현재 2학년생의 작품인데 애니메이션 작품을 선전하기 위한 포스터입니다. 그렇다면 6년 남짓한 역사 속에서 이들이 일궈낸 실력과 자긍심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곳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철저한 기초 교육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 뿌리가 튼튼해야 바람에 견뎌내는 것처럼 기초를 잘 다질 때 현업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학생들 대부분은 이제 겨우 20살 남짓한 나이. 그러나 이들의 표정에서 묻어나는 진지함은 그 열정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또 다른 강의실. 애니메이션 공장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이곳에선 강요된 주입식 교육 대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의 수업을 하고 있다. 학생들은 스스로를 가르치고 배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업 종사자로 실무 경험을 가진 강사들은 학생들에게 조언자로서 나침반 역할을 할 뿐이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표현하는 과정이 곧 수업인 셈이다. 현재 이곳은 취업률이 90%를 능가한다. 학생들 중엔 대학 졸업 후 다시 이곳을 찾거나 애니메이션 왕국을 찾아온 해외 유학생도 적지 않은데 이 속에서 제2의 테츠카 오사무, 또 한 명의 미야자키 하야오와 같은 또 한 명의 애니메이션 작가를 만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앞으로 애니메이션 협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테츠카 오사부상과 같이 즐기면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사람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업이 그런 인재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그런 교육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의실 한켠에선 아까부터 학생들의 열띤 토론이 한창이다. 한 해 한 편이 의무화되어 있는 작품 제작 회의가 그것. 학생들은 주제 선정은 물론 시나리오와 캐릭터 설정, 제작비 예산에 이르기까지 제작 전 과정을 직접 해내고 있다. 저희가 만들고 있는 애니메이션에 종료 제작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기획하고 있는 단계로 프레젠테이션 회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학이 견학을 간 적이 있는데 대학에서는 애니메이션을 전문으로 하지 않고 다른 거,
유화 등 애니메이션과는 그다지 관련이 없는 걸 중심으로 배워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장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싶어서 전문 학교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일본 애니메이션에는 두 가지 시선이 공존하고 있다. 애니메이션 상품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작품을 만들 것인가. 분명한 것은 팔기 위한 상품이기 전에 즐기면서 완성된 작품일 때 상품 그 이상의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의 위상을 가져올 수 있었던 원동력. 그것은 단순히 작업이나 일로서가 아니라 스스로 즐기는 마음과 자긍심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런 학교는 일본에 많았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애니메이션 산업을 짊어지고 갈 앞으로 차세대의 애니메이션 산업이 되어갈 인재를 키워간다는 점에서는 자신이 있습니다. 현재 일본 텔레비전 애니메이션의 65%는 출판 만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다. 도쿄 치요다구에 위치한 소학관, 1922년 설립, 현재 약 50여 종의 잡지와 단행본을 출판하고 있는 이곳은 일본 3대 출판사 중 하나다. 그중 수익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출판 만화.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모았던 일본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상품들의 상당수는 처음 이곳에서 만화책으로 읽혔던 것들이 적지 않다. 일본 문화 콘텐츠 산업의 생산지인 셈인데 이에 대한 해외 저작료도 적지 않아 아예 캐릭터 저작 담당 부서를 따로 두고 있기도 하다. 현재 일본에서 하루 평균 쏟아지는 만화 잡지와 단행본은 약 570만 권, 연간 20억 권에 달한다. 국민 1인당 매달 한 권 반의 만화책을 읽는 셈이다. 여기에 회동률까지 감안하면 국민 10명당 1명은 매일 만화를 본다는 얘기다. 이는 요미우리나 아사히 등 일본 주요 일간지 구독에 필적할 만한 것으로 그 영향력이 상상 그 이상임을 보여주고 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만화를 읽고 즐기는 문화가 지금 일본의 만화 산업을 세계 정상에 올려놓은 셈이다. 양질의 내용을 인정받은 작품은 우리나라를 비롯 전 세계로 수출되는데 바로 이러한 산업 구조가 일본 열도는 물론 세계를 이끄는 힘인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원작의 코믹한 부분을 많이 첨가하는 작가의 작품이나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코믹 잡지가 많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가운데에서도 인기가 높은 작품이 애니메이션 형태로 시장에 출시되는 단계가 이어지는 것이죠. 번잡한 사무실 분위기를 뒤로 한 채 아까부터 마주 앉아 작품에 몰입하고 있는 두 사람. 작가의 막판 원고 마무리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맞은편에 앉은 편집자는 원고를 꼼꼼히 살피고 있다. 잡지를 통해 등단한 미야시다 씨는 지난 9월 단행본과 더불어 최근 한국어 번역판까지 출간했다. 연재 만화만을 그려오다가 비로소 만화가로 인정받은 것인데 이 과정에서 작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옥석을 가려내는 편집자의 눈이다. 모두가 함께 작업을 한다는 뭐랄까 파트너 의식이 강하다고 봅니다. 처음에 저도 고문호 씨에게 제 작품을 제출해서 보여주고 그때부터 안 좋은 점이나 알기 어려운 점을 지적해서 받았어요. 그렇게 지적을 해주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있지 않도록 한다고 할까? 좋은 요인을 받았어요. 우선은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작가의 어시스턴트로 들어가게 해서 어시스턴트로 기술을 닦거나 만화가의 생활 태도를 배우게 합니다. 그와 동시에 어시스턴트를 함으로 인해 반대로 일로서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그들이 만화가로 살아가기 위한 과정이 되는 거죠. 열정과 꿈을 담아낸 만화책 한 권은 흡사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도 같다. 결국 문화 콘텐츠 산업의 출발이 되는 출판 만화에 대한 자부심과 사회적 지원 풍토, 만화에 대한 범국민적 애정이 애니메이션 왕국을 키우는 자양분인 셈이다.
소학관을 나서면서 취재팀은 이제 막 인정받기 시작한 또 한 명의 작가와 인사를 나눴다. 다시 만나는 날 한 걸음 도약해 있을 그의 모습을 기약하면서 일본 도쿄 타이토구 이곳에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 기업 반다이 그룹이 자리 잡고 있다. 55년 전 조그만 장난감 가게로 출발한 반다이는 오늘날 전방위적인 사업 다각화를 통해 일본 문화 콘텐츠 산업의 대명사로 우뚝 서 있다. 이미 우리에게도 친숙한 캐릭터들은 벌써 10년, 20년 이상 사랑받고 있는 것들. 여기에 생명력을 불어넣은 것이 바로 장난감 왕국 반다이다. 특히 이곳에 있는 캐릭터 주인공들은 단순히 장난감뿐만 아니라 게임과 애니메이션, 영화와 각종 상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만날 수 있다. 이곳을 지나다 보면 누구나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리며 동심에 사로잡히게 마련이다. 그 중에서도 80년대 텔레비전 애니메이션으로 처음 선보인 건담 시리즈는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는 효자 상품 중에 하나다. 간담에 대해선 반다이 그룹에서 완구뿐만이 아니라 프라모델, 완구, DVD, 게임 소프트 등 폭넓은 카테고리로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작년 그룹 전체에서 간담 매상이 428억엔으로 그룹 전체 매상 2,699억에 5분의 1 정도가 간담의 캐릭터로 올려졌습니다. 34개의 자회사와 100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는 반다이 그룹. 이들의 사업 다각화와 지속적인 연구 개발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여기에 뛰어난 캐릭터 발굴 능력은 반다이의 빼놓을 수 없는 경쟁력 중 하나다. 캐릭터 하나에 숨겨진 가치를 창출하고 그것을 새로운 사업과 접목시킴으로써 연속적인 히트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글로벌 전략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인형은 수다를 떠는 인형으로 몸 안에 7개의 센서가 들어있습니다. 빛을 감지하는 센서나 스위치를 누르거나 또는 두들기는 센서가 들어있어서 이런 식으로 수다를 떨며 반응을 보이는 인형입니다. 원래는 20대 정도의 여성을 겨냥한 인형이었는데 지금은 40대 이상의 주부들이나 80대 할머니들 그리고 남성에 관계없이 사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4년 반다이 그룹의 총 매출액은 약 2,700억엔, 그중 장난감 왕구 산업은 1,469억엔에 달한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의 무한 가치를 감안할 때 언제 또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일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현재 반다이에서는 주로 간담, 센타이 시리즈, 가면 라이더 등 20-30년간 길게 유지되어 온 캐릭터들이 있는데요. 길게 유지함으로 인해 아빠가 된 사람이 다시 자식에게 2세대의 캐릭터로 되물림해줄 수 있죠. 부모가 즐기고 아이도 즐기게 되면서 폭넓은 고객층이 캐릭터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문화 콘텐츠 산업은 미국과 함께 문화산업 시장의 거대 축으로 우뚝 서 있다. 만화, 애니메이션에 대한 보편적 국민 정서와 장인 정신, 장난감 하나에도 돋보이는 기발한 상상력, 그리고 이를 산업적 부가가치로 연결시키는 일본 특유의 사업 전략. 이 모든 것이 오늘의 문화 강국 일본을 화려하게 비추고 있다. 세익스피어와 비틀즈의 나라, 전 세계 어린이들의 꿈인 해리포터를 탄생시킨 영국은 유럽의 대표적인 문화산업 강국 중에 하나다.
이른바 창조 산업으로 명명되어 있는 영국의 문화 산업은 오랜 전통에만 묻혀 있는 해가 지는 나라 영국을 해 뜨는 나라로 바꿔놓았다. 80년대 대처 수상은 창조 산업을 국가 정책 과제로 삼아 규제 완화와 시장 개방 등 적극적인 육성 정책을 펴는가 하며 이후 토니 블레어 총리는 지역 클러스터 구축을 하는 한편 영어와 디자인 등 핵심 산업 분야에 대한 수출 지원 정책을 펴오고 있다. 영국의 문화적 자존심은 거리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중 한 곳인 웨스트엔드의 레스터 스퀘어 거리. 영국 창조산업의 메카로 불리는 이곳은 반경 1km 안에 50여 개의 뮤지컬 극장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곳의 공연을 보기 위해 전 세계로부터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기도 하다. 특히 영국은 1년 365일 문화예술축제가 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매년 열리는 크고 작은 600여 개의 축제 문화는 영국인들의 삶의 일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굳이 극장이 아니더라도 거리 곳곳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공연 문화는 영국에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 중에 하나다. 어디서든 배우의 퍼포먼스가 시작되면 그곳이 곧 무대가 되고 어느새 배우와 관객은 하나가 된다. 창조산업은 바로 이러한 영국인들의 문화예술적 정서와 재능을 경제적 가치로 새롭게 인식한 것이다.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2002년 말 창조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규모는 약 809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162조 원에 달한다. 이는 과거 10년 동안 93% 가까이 성장한 것으로 막대한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왔다. 영국은 창의적인 상상력이야말로 국가 창조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열쇠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창의성을 뒷받침해주는 근간을 영국의 창의적 교육 환경에서 찾고 있다. 몇 달 전 6번째 이야기가 출간된 해리포터. 21세기 영국 창조 산업의 대명사가 된 해리포터 시리즈는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5천만 권 이상 판매됐으며 이에 대한 세계적 파생 상품만도 수백 종에 달한다. 많은 사람들이 해리포터에 관한 지도라든지 퀴즈책과 같은 책들을 냈습니다. 해리포터에 관한 장난감들은 물론이고 해리포터에 나오는 과자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해리포터에 나오는 학교 유니폼조차 살 수 있죠. 특히 미국에서는 빗자루 등 사실 영화에 나오는 거의 모든 물건들을 살 수 있어요. 해리포터를 키운 마법사 조앤 롤링은 이 한 작품으로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얻었다. 몽상과 기질을 갖고 있던 조앤 롤링은 늘 뭔가를 상상하며 때로는 그 이야기를 동화로 옮기기도 했다. 이처럼 무한한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었던 것. 여기에 영국 특유의 문화가 녹아 마침내 해리포터의 마법이 이루어진 셈이다. 사람들은 기숙사제라는 영국의 상당히 독특하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문화를 알고 싶어해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경험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경험들을 제공해주죠. 그래서 해리포터가 여기 영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안에는 마법이나 마법사니, 용이니 그런 것들이 다 존재하지만 영국의 문화와 잘 어울려 섞여 있는 거죠. 영국의 창의성 교육. 그 바탕엔 몸에 밴 독서 습관이 자리 잡고 있다. 어릴 적부터 아이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접하게 함으로써 풍부한 사고와 상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창조 산업에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전통적인 예술 분야입니다. 문화, 음악, 미술 등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분야가 있습니다. 여기 현대적인 경영 기법과 테크놀로지를 가미하게 된 것이 바로 영화, 컴퓨터 게임, 애니메이션 등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현대적인 개념의 예술의 중심부에는 그리고 가장 고부가적인 가치에는
가장 전통적인 예술로 돌아갑니다. 다시 말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남서쪽 서리주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만 2살 배기 유아부터 11살까지의 어린이들이 다니고 있는 이 학교는 창의적인 수업 내용으로 지역 사회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영국 초등학교 교육의 특징 중 하나는 교과서가 따로 없다는 것. 모든 수업은 학교와 교사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특히 아이들의 개성과 창의성 발달에 주목한다. 작업부까지 갖춰있고 진행되는 공작 시간. 영국의 초등학교 교육은 주입식, 암기식 수업 방식 대신 직접 온몸으로 체험하는 이른바 오감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전기차예요. 여기다가 배터리를 넣으면 움직일 거예요. 네, 정말 좋아요. 전기기사가 되고 싶어요. 또 다른 교실에서 미술 수업이 진행 중이다. 이날 수업은 가면 만들기. 여러 가지 색과 질감의 재료를 이용해 저마다 각양각색의 얼굴을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생각과 표현은 아이들로 하여금 사고의 폭을 넓혀주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역사 시간에 바이킹에 대해 배울 때 배를 어떻게 만든다든지 이집트에서는 신전을 어떻게 짓는다든지 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역사 시간이긴 하지만 다른 과목들과 경계를 넘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테크놀로지를 사용할 수 있는 데에서는 다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술 역시도 여러 방면에서 활용되죠. 최근에는 아이들이 세익스피어의 맥베스를 배우면서 그거에 대해 그림을 그리기도 했죠. 학생 개개인은 누구나 특별하다. 획일화된 정답을 강요하기보다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 각자가 자신의 관심사와 재능을 발견하고 키워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학교가 즐겁고 재미있는 아이들. 바로 이러한 교육 환경이 조앤 롤링을 있게 한 것은 아닐까. 나는 아이들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게끔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여러 문제를 다양하고 혁신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아이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학이나 영어처럼 공부만 가르친다면 아이들의 생각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11살 이전의 어린 아이들에게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교육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런던의 한 주택가. 취재팀은 영국의 한 가정을 방문할 수 있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저녁 시간. 영국 대부분의 가정이 그런 것처럼 저녁 식사 후 갖는 가족 간의 대화 시간은 이 나라의 독특한 생활 문화이기도 하다. 비록 짧은 시간이나마 서로 간에 있었던 소소한 얘기들을 나누는 것은 하루 중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일과 중 하나다. 올해 만 11살 윌리엄의 가족. 저녁 식사를 마친 가족들이 자리를 옮겨 앉는다. 이 가족의 저녁 시간엔 종종 특별한 게임을 진행하곤 한다. 이른바 이야기 게임이 그것. 서로 한 문장씩 이야기를 만들어내면 다음 사람이 그 이야기를 이어가는 일종의 학습놀이다. 덩치가 큰 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가를 걷고 있었다. 그가 강가를 걷고 있을 때 크고 더러운 부추를 발견했다. 밥이 말하길 내가 일어났을 때 그게 누구의 것인지 궁금했다라고 했다. 부추에 나는 로코펠러다라고 써 있었다. 올해 만 11살의 윌리엄 역시 또래처럼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이야기 게임의 재미는 금없지 않다.
사실 이 게임 덕분에 사고력이나 상상력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우리 애들이 5살, 7살이었을 때부터 티타임을 잘 보내기 위해서 게임을 제한했죠. 또 음식 때문에 지저분한 것도 방지하잖아요. 다른 아이들도 이 게임에 대해서 이해를 빨리 했고요. 즐기기도 하고요. 자주 이야기 게임을 하진 않지만요. 예를 들면 제 아이 윌리엄이 달걀에서 나왔다라는 식으로 시작하죠. 윌리엄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책 읽기를 즐긴다. 어릴 적부터 몸에 밴 독서 습관은 이미 일상적인 하루 일과가 된 지 오래다. Serious fan fiction, which is 이게 뭐예요? 이거요? 이건 컴퓨터 매거진의 대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설명한 거예요. 이 기사를 쓴 사람을 포함한 이 게임에 대한 줄거리예요. 이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은 자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보다 많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N. What is it like battleships? No, you just. 격식과 예절을 가르치는 동시에 아이들 각자의 자유와 창의성을 지향하는 영국의 교육에 획일화된 정답이 없다. 다만 보다 입체적인 교육을 통해 아이들 스스로의 감수성을 자극하고 돌봐주는 원칙만이 있을 뿐이다. 어느 범위 안에서 그냥 원하는 걸 하게 두는 편이에요. 그게 벽을 허무는데 도움이 되죠. 가끔 어른용 도서도 아이가 읽어요. 저한테 추천도 해주는걸요. 제 교육 원칙은 만약 네가 읽기를 즐긴다면 남들에게도 권장해라예요. 밤에 잠잘 때 제 부모님이 제게 했듯이 20분에서 30분가량 제가 책을 읽어주곤 해요.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회 분위기 자체가 좀 더 문화 콘텐츠를 애호하는, 좀 더 문화 콘텐츠에 탐닉하고 즐기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더 확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양 프로그램을 많이 늘렸을 때 이제 영국의 해리포터 작가 같은 조앤 롤링 같은 사람이 특별히 엘리트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하나의 평범한 영국 시민으로서 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 서양 판타지 소설의 계보를 스스로 익히고 교양 수준을 쌓고 그래서 급기야 결과적으로는 해리포터 같은 아주 성공적인 작품을 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영국의 창조 산업은 성공적이고 빠른 성장을 보여오고 있다. 그 결과 엄청난 부와 일자리를 창출하며 다양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낳았다. 그러나 이 중 어떤 것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없다.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재능과 환경, 첨단 기술 등 지적 자산이 더해져 이뤄낸 결실이었다. 그리고 그 바탕엔 농밀한 교육적 환경이라는 기름진 토양이 뒷받침되어 있다. 더 크고 웅장한 문화산업 강국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 영국의 창조산업. 지금 영국은 해리포터의 신화를 이어갈 또 하나의 마법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애니메이션 제작사. 최근 새로운 애니메이션 제작물의 지상파 텔레비전 방영을 시작한 이곳은 새로운 애니메이션 작품에 대한 다양한 사업 진행으로 분주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한 거 있지. 국내 카드 게임을 원작으로 한 이번 애니메이션을 통해 다양한 플랫폼의 게임과 머천다이징 상품 등 이른바 원소스 멀티 유저로의 접근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이 작품의 이제 끝나는 그 날짜를 갖다가 우리가 충분히 그 맞춰가지고 지난 10월 초 선호 엔터테인먼트의 회의실. 이곳에선 연일 국내 본사와 미국 현지 지사를 연결하는 화상회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10월 중순 프랑스 깐느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콘텐츠 견본시장 참가를 앞두고 막바지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작품은 이 업체의 해외 진출과 문화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전략적 기회 제공이란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벌써 10년 가까이 세계에 내로라 하는 콘텐츠 견본시장에 참가하고 있지만
매번 긴장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한자리에서 전 세계 제작사와 배급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란 결코 흔치 않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머천 상품들이 중국에서 현실적으로 그 제작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그 업체를 만나서 얘기를 어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일찌감치 애니메이션에 관심을 보인 해외 업체들과의 미팅 약속을 잡는 것부터 이들 해외 바이어들에게 선보일 상품 샘플을 챙기는 것까지 소소한 것 하나도 대충 넘어갈 순 없는 일이다. 저희가 어느 타겟을 공략해야 되는 것 자체부터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 한국의 그 컨텐츠 회사, 애니메이션 컨텐츠 회사 자체를 인정을 못 해줬기 때문에 우선 약속 잡는 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유럽이나 미주 쪽에 이제 메이저 방송국들 쪽에서는 미팅조차 이제 잡기 힘들었고요. 이제 가서 저희 제품을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또 이제 저희 퀄리티를 이제 보여주고 이제 10년 정도 계속 가니까 이제 저희 작품을 이제 인정을 해주고 또 이제 작은 사례들이나마 계속해서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좀 미팅을 좀 하고. 매년 밉TV나 밉컴의 전시에 참석한 회사 업체들을 다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한 뭐 까날제일인지 까날 플러스 있는데 까날제일인지 뭐 미디어 코퍼레이션인지 아까 전에 나왔던 말 중에서 이런 회사의 규모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종업원 수라든지 설립 연도, 주요 사업이 뭔지, 매출액이 어떻게 되고 자본금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신용평가를 통해서 1차 검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약속을 정말 이행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는 현재 가서 필드 마케팅을 통해서 또 필링도 느끼고 그래서 이제 직관점적인 여러 가지 이제 자료, 정보 분석과 그 다음에 신용 조사를 통해서 일단 딜을 하죠. 준비 열심히 했으니까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해봅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와 예술의 나라 프랑스. 지난 10월 중순 세계 3대 콘텐츠 마켓으로 꼽히는 미콤을 앞두고 프랑스를 찾았다. 프랑스 외곽에 있는 어느 주택가. 이곳에서 취재팀은 이번 견본시장에 참가하는 프랑스의 텔레비전 제작 배급사 협회를 찾았다. 지난 94년 설립된 프랑스 TVFI. 170여 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는 이곳은 프랑스 텔레비전 프로그램 해외 판매를 총괄하고 있다. 작고 아담한 사무실. 그러나 바로 이곳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프랑스 방송 프로그램 콘텐츠의 수출 배급이 이뤄지고 있었다. 이러한 방송 콘텐츠의 창구 단위라는 비용 절감과 다양한 제작 장애 요인을 극복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프랑스의 약 2만 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 해 평균 20여 개의 행사에 참가하거나 직접 열고 있는 TVFI. 각국을 직접 발로 뛰며 홍보와 수출을 하고 있는 이들에겐 한국 역시 이미 낯선 나라가 아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팔 것인가? 이는 세계 문화 콘텐츠 산업 시장이 고민하고 있는 공통의 과제이기도 하다. 미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시장이고요. 전 세계에서 12,000여 명이 참가했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프랑스 프로그램 수출업자에게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TV와 관련된 업체는 물론 DVD, VOD, 인터넷, 핸드폰 같은 새로운 매체 관련 업자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깐느. 지난 10월 이곳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콘텐츠 마켓 미콤의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됐다. 매년 10월 개막되는 이 콘텐츠 견본시장은 3월 열리는 밉TV와 함께 세계 최대 규모의 수준을 자랑한다. 특히 올해는 다른 어느 때보다 많은 나라에서 업체들이 참가해 그 명성을 재확인시켰다. 미콤은 국제적으로는 세계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의 직결지이자 유통의 전략적 요충지란 장점을 갖고 있다. 더불어 개최국인 프랑스로서는 국가 이미지 제고와 문화 콘텐츠 산업의 핵심 기지로서의 자존심을 지켜내는 수단이기도 하다.
2005년 10월 깐느는 말 그대로 소리 없는 총성이 울리는 문화 전쟁의 최전선이었다.